44표, 득표율 0.4%,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8,167표, 득표율 65.2%,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2,451표, 득표율 19.6%, 그리고 무효 14표입니다. 두 번째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AR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호남권 AR 투표의 선거인 수는 32만 6,464명이고 죄송합니다. 이중 22만 2,439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8.1%입니다. 후보자별 ALS 투표 결과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43,888표, 득표율 19.7%, 기호 2번 최성 후보 906표, 득표율 0.4%,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13만 3,130표, 득표율 59.9%,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만 4,515표, 득표율 20%, 그리고 기권 10만 4,025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실시한 호남 권역 전국 대의원 대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호남 권역 전국 대의원 투표의 선거인 수는 1,949명이고 이중 1,395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1.6%입니다.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96표, 득표율 6.9%, 기호 2번 최성 후보 4표, 득표율 0.4%, 3%,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1,046표, 득표율 75%,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249표, 득표율 17.8%, 그리고 무효 1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별 최종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45,846표, 득표율 19.4%, 기호 2번 최성 후보 954표, 득표율 0.4%,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14만 2,343표, 득표율 60.2%,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4만 7,215표, 득표율 20%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당권 경선 결과를 모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자,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역 경선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60.2%,
총 합계 지금 투표율이 60.2% 득표로 1위를 차지했고요. 안희정 후보가 20%,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가 19%로 3위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50%의 과반을 반드시 넘겨야만 대소론을 굳힐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가능한 한 60% 정도는 꼭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오늘 투표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밝혔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난히 60%를 넘었으니 이제 대세론이 굳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강경석 기자가 얘기했을 때 완벽한 대세론 그리고 반문 정서를 없애기 위해서는 70%까지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만 놓고 보면 60%를 넘었지만 네. ARS 조사에서 59.9%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 투표든 대의원 투표든 아니면 전국 투표든 ARS 투표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ARS 투표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ARS 투표라는 것은 이제 전국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네. 투표를 하겠다라고 경선인단 신청한 사람들이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지지하는 후보를 찍었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내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 이것을 이 모집단을 넓혀보면 네. 50% 밑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네. 종합 집계에서는 60%를 넘었지만 가장 많은 숫자에서 60%를 못 넘은 것은 네. 앞으로 문재인 대세론의 어떤 좀 치명적인 약점으로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에 박지원 대표께서 두 가지를 예측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55에서 60 사이가 나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재명 시장의 약진이 눈에 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희정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예측하신 두 가지가 다 결과대로 나왔군요. 일단 저 예측을 보더라도 방금 네. 배가온 기자께서 설명한 대로 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조직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조직이 좋은 상태에서 네, 또 지난 4, 5년간 계속 다져온 상태에서 네. 호남에서 60%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대세론이 꺾였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도 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꺾인 것으로 지금 해석을 네, 저는 하시는군요. 그렇게 봅니다. 양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죄송하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손학규 전 대표 그 정도의 의치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그 단순 비교를 해서 안철수 대표가 70%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문재인 전 대표와 비교했을 때 확 올라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가 만약에 민주당이 저기서 문재인 대표로 굳어질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쪽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휩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세론을 유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결과, 이 경선 최종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 안희정 후보 그리고 이재명 시장 둘 다 그 아름다운 경선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의미 있는 2등을 차지하자라고 했어요.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2등의 자리를 차지한 결과인가요? 말씀대로 두 후보 모두 의미 있는 2등을 차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입니다. 네. 사실 2등을 하면서도 의미 있는 2등을 했으려면 최소한 30%에서 35%가 그렇죠. 확보가 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50%대에 머물렀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발표가 나왔지만 아까 구자원 기자 말씀대로 현장 투표는 75%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심은 문재인 대표에게 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심은 괴리가 있습니다. 60% 정도입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메꾸느냐, 이게 네. 아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 아니다, 꺾였다라고 해석을 하셨지만 일단 수치로 볼 때는 예측을 했던 60%를 넘었기 때문에 대세론이 유지가 된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마 계속 홍보를 하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세론이 굳어졌을 경우 지금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이제 같이 힘을 합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맞닥뜨리기에는 그 지지율 차이나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막강한 지지율 아닙니까? 저렇게 셋이 합쳐질 경우에. 저희 국민의당과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네.
사실 호남에 대한 조직은 손학규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월등했습니다. 네. 그러나 거의 70%를 차지, 네. 그럼 합치면 65%를 차지한 것은 상당히 안철수 대세론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는 호남을 완전히 잡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안희정, 네. 이재명은 후발주자이고 네. 사실 호남에서 그렇게 네임밸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두 분이 40%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정처장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일단 의미 있는 2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강경석 기자는 조금 의미를 좀 낮게 보긴 했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이겁니다. 대세론이 굳어졌다라고 판단을 전제로 한다면 이 두 사람 앞으로의 경선 전략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경선 결과만 놓고 보면은요. 네. 문재인 후보가 무난하게 이제 더민주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변 가능성을 거의 줄여놨거든요. 네. 왜냐하면 2위 싸움이 앞으로 갈수록 더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대선 후보가 못 된다 하더라도 네. 다음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의미 있는 2위 후보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합종 연행으로 그 연합을 해서 문재인을 꺾자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고 따로 어떻게 놀겠구나. 하면 네. 내가 한 표라도 더 얻어서 포스트 문재인을 준비할 거냐. 그렇죠. 이런 구도로 갔기 때문에 더민주의 경선이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진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컨벤션 효과가 문재인 대세론으로 전국적 여론조사에서 지금 35%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40%를 돌파하고 그 50%에 근접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반대로 어제 호남 경선에서 이 압승을 거둔 안철수 지지율이 과연 지금까지는 안희정보다 낮았는데 네. 안희정을 돌파하고 네. 문재인과 얼마만큼 지지율 격차를 좁히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문의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구도가 각 당의 대선 후보의 윤곽이 나타나면서 대선 본 경선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희정 지사가 지금 경선 결과 발표가 끝난 뒤에 지지자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속이 쓰릴 겁니다. 오늘 저 정도의 득표율밖에 얻지 못했다는 건 네. 앞으로 남은 경선 세 차례 경선에서도 뭔가 치고 나갈 원동력이 사실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경선 결과를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보자면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위를 했으니까 그래도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텐데 네. 안희정 지사는 한 50점 정도밖에 못 받은 결과 아닌가. 네.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0점 정도. 이번 경선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차기 주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다. 네. 이렇게 자평할 분명히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안희정 지사가 이제 표현하기는 캠프에서는 뉴클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도 보수와 또 연정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에서도 20%를 탁 치고 올라서 그 위로 올라가지 못했고 네. 또 당내에서 경쟁에서도 20%를 못 넘은 거예요. 저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네. 아 이게 확장성이 없어졌다는 쪽으로 확 인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아하. 더 이상 안희정 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쪽에 오히려 더 쏠릴 가능성이 오늘 경선 결과로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다음 경선이 충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희정 안희정 지사가 지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아마 뭐 문재인 전 대표와 비슷한 내지는 근소한 차이로 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조금 만회를 하고 남은 수도권에서 분전을 할 경우에는 뭐 끝까지 조금 더 혼선이 있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가 바라는 대로 네. 문재인 후보가 확정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상승세를 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요. 지금부터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네. 안희정, 이재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1대1 구도는 사실상 오늘부로 확정됐다.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로 오늘부로 확정된 예, 거다라고 확정됐다. 얘기를 저는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이제 그건 국민의당의 이제 바람이신 것 같고요. 1대1 구도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구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후보들 유의미하진 않지만 여전히 10% 가까운
그 지지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지지율까지 안철수 후보나 또는 국민의당이 그 지지율을 업어내야만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은 앞으로 본선에 가서 결정할 문제이고 지금 국민은 사실상 정권 교체를 야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이냐 안철수냐의 차이지. 그리고 그러한 홍준표, 유승민 이러한 분들의 득표는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1대1 구도가 되면은 저희는 중도 보수가 결국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봐서 승리를 다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도 보수가 국민의당을 선택할 것이다, 다가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대세론이 굳어지는 마당에 비문연대, 반문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네. 반문연대를 한다, 네. 비문연대를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1대1 구도로 가고 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정의당의 후보들이 의미 있건 없건 일정한 득표를 갖더라도 네. 최종적인 순간은 국민이 결정합니다. 예, 국민이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을 때 거기에서 국민의 힘으로 단일화가 됐건 어차피 연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다당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은 결정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우리는 자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국민의당 사실 39석입니다. 자,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명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121석을 이기려면 글쎄요, 보수 쪽에 손을 완전히 뿌리치고 단독으로 고립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 묘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당제이고 네.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사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우리 당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은 한 당이 반대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 네. 필요하지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네. 그러한 당 그리고 민주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또는 바른정당과 네.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러한 것들이 의문으로 남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정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처럼 메르켈 총리도 총리가 되어가지고 보역의 연정을 하듯 그러한 것은 대선 후보가 확정된 후나 혹은 대통령 당선이 된 후에 결정될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이제 또 민주당 경선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기대 밖으로 아주 큰 승리를 이룩했다라고 소감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호남 시민들께 감사한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압승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요. 또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한 수 접고 출발했다. 그러니까 첫 발걸음은 비록 졌지만 앞으로는 더 가열차게 어떤 행보를 해 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충청에서 뒤집고 수도권에선 승부를 한번 내보겠다라고 안희정 지사가 포부를 또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속보 계속 저희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아까 유장 차장이 뭐 물어볼 거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국회 선진화법도 그렇고 국민들이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또는 국민의당에게 이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집권한다고 그래서 121석 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1당이지만은 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대통령 경선 후 대통령 후보가 또 대통령 당선돼서 독일의 예를 제가 방금 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계속 민주당 경선 결과 분석까지 같이 해주신 국민의당 우리 박지원 대표께 너무 오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